떨리네요. 네. 앞에 분들 너무 말씀 잘해주셨죠? 네, 저 첫 번째 친구 말 듣고 아까 저 눈물 흘려가지고 아까 목이 메이더라고요. 네. 우선은 네, 안녕하세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그냥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같이 앉혀놓고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래서 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자리를 막 바꾸나 이럴 필요 없는데, 지금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고 가정하죠. 앞에 여기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버스 의자가 있고 앉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갈 길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 타고 싶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랑 여러분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하고 있던 활동들을 설명을 드리면서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 제 얘기 들으면서 공감도 해주시고 끄덕거려 주시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걸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자리는 이런 자리지만 그런 분위기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쓰고 있는 모자는 아닌데, 제가 모자 쓰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어떤 모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 하시네. 옛날 비행기 조종사가 쓰는 모자예요. 진짜는 아니고 이게 코스튬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샀고요.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모자를 사서 딱 쓰고 막 보여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뽀로로 흉내내는 거 아니냐, 그걸도 사야 되지 않냐. 근데 웃어서 좋긴 한데 제가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는 좀 진지한데. 생텍쥐페리라는 작가 아세요? 네, 원래 어리라는 자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야간 비행이라는 그 소설을 나름 감명 깊게 읽고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소설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 소설 속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조종사가 나오는데, 그 조종사가 이제 야간 비행을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가 좋은 내비게이션 달려있어가지고 어두운 길도 잘 달리고 알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야간 비행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가끔 밤늦게까지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조용하죠.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좀 외롭고 제가 막막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모자를 써요. 집에서 쓰면서 나는 지금 야간 비행 중이구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 다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또 내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이제 김승범이고요. 네, 지금 아바타처럼 항상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는 컴퓨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컴퓨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이제 컴퓨터 작업하면 학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환경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단순히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얘기 나누고 있어요. 가르치기보다는 같이 코칭하면서 저도 배우면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워크숍을 하는 과정 중에는 보시다시피 노트북 한 대 몇 명이 쓰고 있어요? 예, 3명이 쓰고 있어요.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일부러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컴퓨터 쓰면서 거기 몰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함께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컴퓨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한 컴퓨터를 쓰게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다이나믹스, 소통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그 안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작업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아날로그한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 스크래프 본분도 보이고 종이컵도 보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도 만들고 있고 같이 워크숍도 즐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드게임을 만들 때도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학생을 만들고요. 나중에는 이 보드게임 기반으로 또 컴퓨터로 옮기기도 하고요. 컴퓨터 게임으로.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이런 것들 녹여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장난감 같은 거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제 간단한 하드웨어 같은 것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이것처럼 정말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장난감도 만들고 네, 쓸데없어 보이죠? 네, 이런 공도 만들어서 저 혼자 놀기도 하고요. 또 종이 접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뭐 이런 동물들, 제가 개구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어요. 뭐 그 외에는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가게 되면 저 혼자 그런 뭐 제가 이제 매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매번 다니고 있어요. 국내든 해외든. 그러면 저 혼자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게 되게 아까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랑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분야의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제가 하는 교육들, 워크숍들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5살, 6살짜리 유치원생이 제 교육을 듣기도 하고요. 워크숍을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여러분도 초등학생들이 많죠? 예, 초등학생들이 저랑 같이 함께 뭐 만들기도 하고 또 컴퓨터 작업들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뭐 언니 오빠들 그런 분들이랑 또 컴퓨터 작업을 가지고 뭐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예술과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더 나이를 올려가 볼게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그런 컴퓨터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랑도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곰곰이 제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뭐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나 하는 교육입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 테드 엑스 퀴즈랑도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대상을 하니까. 실은 제가 여러 대상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제 목표 대상이 한 명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제가 그 대상을 엔드유저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엔드유저는 최종 컴퓨터 사용자라 해서 약간 좀 설명하기 복잡할 수는 있는데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엔드유저가 아니라 내가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문가 아닐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린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 어떤 컴퓨터 기술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작업들 그런 사람들을 엔드유저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컴퓨터 잘 쓸 수 있는 과정들을 막 메타미디어라고 막 이러면서 어려운 말들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에 넘어가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아, 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얘기한 건데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아까 그 어린 친구들이 소개를 해줬는데 어린 창작자라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랑 같이 그 교육 듣던 사람들이 보면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하나같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뭔가를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호기심에 따라서 정말 궁금해서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워크숍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뭐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들 그런 창작자들이 주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린 창작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게 실은 아직은 그 완벽한 용어 제가 뭐 누가 정립한 용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이 듣다가 나는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를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리다. 네. 예, 그 두 번째 뭐죠? 예, 자기한테 누가 어리다 그러면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거 듣기 좋지 않죠. 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는 어리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느낌? 네. 어리다라는 거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정의하고 싶은 어리다라는 거는 내가 아직 모르는 분야야. 잘 몰라. 하지만 되게 알고 싶어. 궁금해. 이런 상태가 다 어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아이처럼. 그러다가 어렸을 때 내가 뭔가를 알아차렸을 때 느껴지세요? 그 기쁨들 있죠. 그런 에너지들.
그러면서 뭔가 만들고 싶은 것들. 그러면 어린 창작자로 저는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서 어린 창작자가 누구죠? 둘 다? 예. 이 사람이 어린 창작자 같아요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지만 이 사진에서. 근데 실은 제가 볼 때 여기 세 명이 다 어린 창작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물론 이 친구는 주인공이었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이 워크숍에 같이 참여하면서 역시 이 부모님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서 나도 즐겁게 욕심 갖고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버지도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저도 어린 창작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되게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드는 워크숍은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만들기도 해요. 내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만들고 그 과정이 너무 깊으면 그 과정을 10살짜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계속 하면서 어린 창작자의 역할로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워크숍 활동을 하다 보면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린 마음 있죠. 이런 어린 마음들을 잊고 지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른이 할 일과 아이가 할 일이 다르다. 지금 아까 테드 발표에서도 그 아이가 말했지만 아이 역시도 그 어른과 아이를 구분지었어요. 저는 그런 구분 짓는 게 제가 말하는 어린 창작자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분명 어른과 아이가 구분지어서 할 일도 있지만 어떤 영역 안에서는 배움의 영역 안에서는 그 구분 없이 같이 진행돼야 할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몇 가지 제가 이 어린 창작자를 어른이든 상대가 아이든 그 사람들이 어린 창작자, 어린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활동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느 모 대기업에서 했던 워크숍이었는데요. 실은 이분들이랑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랑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어린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분들이 그런 제가 말하고 싶어 했던 영 크리에이터의 기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럴 바에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이신 분이니까 제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워크숍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요. 아두이노라는 하드웨어도 만져야 되고요. 다양한 크래프트도 들어가는 워크숍이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어찌 배워. 그런 태도였어요. 혹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진행하면서 제가 하는 역할은 가르치기보다는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어린 마음 다시 찾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코칭의 역할을 했었고요. 서서히 잘 몰랐지만 조금씩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걸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재미를 알게 됐고요. 보시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의 그 미소가 보이시나요? 네. 평상시 회사 일 하면서 되게 힘드신 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회사 일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런 작은 하드웨어를 조작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이분들과 같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즐기기 시작했고요.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자기 상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발표하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린 창작자로서 자기 어떤 모습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작업으로는 제가 그런 어린 창작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작년에 했던 게 빛공이라는 작업이에요. 보면 되게 예쁘죠?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때 만든 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저는 먼저 워크숍을 만들 때 정말 어린 창작자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한 10살 내외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스티로폼으로 만들고 그 안에 간단한 전자배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누구나 같이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재료로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마 4살짜리였을 거예요. 4살, 5살.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대고 그 빛을 가지고 빛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이런 미디어 작업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족들 단위로도 와가지고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작업들 같이 해주셨고요. 귀엽죠, 이 아이도. 그러면서 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어느 미술관에서 이 워크숍 진행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소개를 하니까 한 아이가 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배웠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다 해본 건데 그 친구는 미술관 항상 다니는 친구였어요.
모든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어린 마음을 잊고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교육 진행이 되면서 아이가 다시 어린 마음을 찾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끄는 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천여 작품이 넘는 어떤 미디어 아트 작업들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전시하는 기회까지 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그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쪽을 연결시켜서 그 작업들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온 사람은 그냥 저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뭐 어린 창작자, 영 크리에이터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근데 뭐 나도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나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목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그걸 한번 익혀보고 다시 어린이의 마음으로 그 어린 마음 다시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시작은 여기인데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제가 특정 제품 이름을 명명하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접착 메모지라고 볼게요. 네, 포스트 이신가요? 네. 그래서 접착 메모지가 저는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뭐 회의를 한다든지 학생들이랑 책을 쓸 때도 포스트잇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쓰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그 평면적인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만약 입체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예를 들면 레고처럼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포스트잇으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죄송합니다. 접착 메모지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 레고 블록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스티키 블록스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결과물은 이런 모양이고요. 간단하게 보이죠? 하지만 3면은 접착면이 있고 3면은 접착면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붙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고 2, 3분이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면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혹자는 그럴 거예요. 장난감 갖고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든지 제가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제 생각이에요. 회의할 때, 뭐 보드게임을 할 때, 어떤 말이 없을 때 이런 그 스티키 블록을 이용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저희가 이 스티키 블록스를 워크숍을 가졌는데 어른들도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만들기도 했고 어떤 분은 피아노를 만들기도 했고요. 정말 아이 같은 모습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어린 창작자가 된 모습으로 전 느껴졌어요. 그리고 물론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이 어린 친구도 그날 워크숍 목표 자체가 뭐였냐면 이 어린 친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했거든요. 이 친구 너무 기뻐했고 나중에 듣기로는 이 친구 집에 가서도 이 스티키 블록스를 가지고 계속 놀았대요.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야간 비행기로 돌아왔는데요. 실은 제가 하는 일들이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아직 막막한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창작자, 영크레이터란 말이 아직은 불분명해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뭐 자기가 어리든 간에 혹은 자기가 어른이든 간에 상관없이 마음속에는 그런 어린 마음이나 어린 창작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직접 여러분 자녀분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이 났고요.